그날 밤 이지혁이 우연히 들춰본 오래된 서류 봉투 하나가 이 가족의 평온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는데요. 이지혁은 한동안 봉투를 내려다보기만 했습니다. 종이 가장자리는 닳아 있었고 봉투 겉면에는 흐릿한 글씨로 누군가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그 이름이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지혁은 그 이름을 읽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고요. 머릿속이 순식간에 복잡해졌습니다. 설마 이게 왜 여기 있어? 라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그는 당장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꺼냈다가 더 큰 혼란만 불러올 것 같았으니까요. 한편 지은호는 평소처럼 카페 문을 열었지만 마음은 전혀 평소 같지 않았습니다. 이지혁의 미묘한 태도, 변화가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지혁은 요즘 들어 자주 말을 아꼈고 눈빛도 예전과 달랐습니다. 은호는 그 변화가 자신 때문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어 더 불안해졌습니다. 박성재 역시 은호의 그런 상태를 눈치채고 있었고요. 성재는 은호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요즘 무슨 고민 있는 거 아니에요? 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왔지만 은호는 괜찮다며 웃어 보였을 뿐이었습니다. 그 웃음이 오히려 더 마음을 쓰이게 했고요. 이지혁의 집에서는 또 다른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순이는 아들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도 쉽게 묻지 못했는데요. 예전부터 지혁은 집안 문제를 혼자 끌어안는 버릇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이는 그런 아들을 누구보다 잘 알았고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거 아니니? 라는 말이 목 끝까지 올라왔지만 결국 삼켰습니다. 괜히 말했다가 아들을 더 다치게 만들까 봐서였죠. 그러던 어느 날 고성이가 뜻밖의 제안을 꺼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를 만들자는 이야기였는데요. 겉으로는 화목을 위한 자리처럼 보였지만 성희의 눈빛은 어딘가 계산적이었습니다. 박진석과 재혼한 이후 성희는 늘 가족의 중심에 서 있었고 그 중심을 놓치지 않으려는 욕망도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이지혁을 유심히 바라보며 요즘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고 은근히 압박했는데요. 지혁은 애써 아무 일 없다는 말로 넘겼지만 성희는 그 말을 고지곳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를 계기로 가족 간에 묵혀있던 감정들이 조금씩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박영란은 어머니 고성희에게 쌓인 감정을 더 이상 숨기지 못했는데요. 엄마는 항상 자기 기준만 강요해. 라는 말이 결국 터져나왔고 그 말은 성희의 심기를 크게 건드렸습니다. 성희는 차분한 척했지만 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고요. 이 집안에서 자신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그녀를 더 예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지혁은 봉투 속 서류를 다시 꺼내 읽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오래전 사건과 관련된 기록, 그리고 지금까지 가족들이 알지 못했던 이름 하나가 반복해서 등장했는데요. 그 이름은 박진석과도 고성희와도 깊게 얽혀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지혁은 점점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지금의 가족 관계는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걸요. 하지만 그는 아직 결심하지 못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과연 모두를 위한 일인지 확신이 없었거든요. 지은호와 박성재의 관계도 미묘한 전환점을 맞고 있었습니다. 성재는 은호에게 점점 더 솔직해졌고 은호 역시 성재 앞에서는 마음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이지혁의 존재는 두 사람 사이에서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은호는 지혁을 떠올릴 때마다 설명하기 힘든 감정이 올라왔고 그 감정이 미련인지 아직 끝나지 않은 사랑인지 스스로도 헷갈렸습니다. 성재는 그런 은호를 보며 마음이 아프면서도 쉽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번만큼은 자신의 감정을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가족 모임 이후 고성희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지혁 주변을 조사했고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성희는 그 진실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직감이 들었고요. 그래서 먼저 선수를 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박진석에게 과거 이야기를 꺼내며 은근히 떠봤지만 진석은 불편한 기색만 보일 뿐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반응이 오히려 성희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았고요. 그 무렵 정순이의 건강에 이상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단순한 피로라고 넘기려 했지만 검사 결과는 생각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이 사실을 아이들에게 말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괜히 걱정만 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순이의 얼굴은 점점 수척해졌고 이지혁은 결국 어머니의 변화를 눈치채게 됩니다. 지혁은 자신이 안고 있는 비밀과 어머니의 상태가 겹쳐지며 마음속 부담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야기는 다시 한번 심리적 클라이맥스로 치닫습니다. 이지혁은 결국 지은호에게 털어놓고 싶어졌습니다. 나 요즘 너무 복잡해. 라는 말로 시작된 대화는 두 사람 모두에게 큰 울림을 남겼습니다. 은호는 지혁의 말 속에 숨겨진 무게를 느꼈고 그를 쉽게 외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지혁은 끝내 봉투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조금만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거든요. 그 봉투의 마지막 페이지는 여전히 열리지 않은 채였고 그 사실이 이지혁의 마음을 밤마다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는 종종 그 서류를 꺼내려다 다시 넣기를 반복했는데요. 마치 봉투를 여는 순간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혁은 점점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 일은 시작됐고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멈추지 않는다는 걸요. 정순이는 아들의 그런 불안을 누구보다 먼저 느꼈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멍하니 숟가락을 내려놓는 지혁을 보며 순이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는데요. 요즘 회사 일이 많이 힘드니? 라는 질문에는 걱정과 미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지혁은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 대답은 너무 빨랐고 순이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순이는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 자신 때문에 혹은 가족 때문에 아들이 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 사이 고성이는 한 발 더 깊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래전 알고 지냈던 변호사를 찾아가 조심스럽게 과거 기록을 조회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지혁이 들고 있는 서류와 동일한 사건 번호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인은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손끝이 차갑게 식는 걸 느꼈습니다. 설마 이게 아직도 남아있을 줄이야라는 혼잣말이 새어나왔고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과 분노가 동시에 스쳤습니다. 이 일은 절대 밖으로 나가선 안 된다는 생각이 성희의 머릿속을 꽉 채웠습니다. 박진성 역시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근 들어 과거의 꿈을 자주 꾸고 있었는데요. 젊은 시절의 선택, 책임지지 못했던 관계, 그리고 외면해버린 진실들이 꿈속에서 뒤엉켜 나타났습니다. 진석은 아침마다 깊은 한숨을 쉬며 잠에서 깼고 성희는 그런 남편의 상태를 예민하게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하지 않는 긴장감이 점점 쌓여갔고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자신이 서 있는 자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카페에서 손님을 응대하며 웃고 있었지만 마음 한켠은 계속 이지혁에게 향해 있었고요. 동시에 박성재를 생각하면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성재는 점점 더 진심을 드러내고 있었고 은호는 그 마음을 모른 척하기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어느 날 성재는 은호에게 이렇게 말했는데요. 난 기다릴 수 있어요. 대신 숨기지는 말아줘요. 그 말은 다정했지만 은호에게는 큰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군가를 기다리게 할 자격이 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이 무렵 정순이의 병원 검사 결과가 더 나왔습니다. 상태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고 치료를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순이는 의사의 설명을 듣고도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는데요. 다만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잠시 벽에 기대 숨을 고르는 모습이 포착될 만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고 그 침묵은 오히려 집안 분위기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심리적 클라이맥스는 예상치 못한 자리에서 찾아옵니다. 가족들이 모인 또 한 번의 식사 자리에서 박영나가 갑작스럽게 선언하듯 말해버렸거든요. 나 이 집에서 나갈 거야. 그 말은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고성이는 처음엔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영나는 단호했습니다. 엄마가 원하는 삶 말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 그 말은 성희의 가장 아픈 부분을 정확히 찔렀고 성희는 결국 감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날 식탁에서는 오래된 상처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고 가족들은 서로에게 가장 날카로운 말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이지혁은 결국 결심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는 봉투를 들고 밖으로 나섰고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은 박진석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마주 앉았고 지혁은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아버지도 알고 계셨죠? 라는 지혁의 말에 진석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고요. 지혁은 그 순간 자신이 붙잡고 있던 마지막 희망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아직 전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봉투 속 내용은 출생의 비밀과 관련된 중요한 단서였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 사건 뒤에는 금전 문제와 권력 다툼이 얽혀 있었고 그 중심에 고성이가 있다는 사실이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증거는 아직 불완전했고 누군가의 선택 하나로 진실이 묻힐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은호는 결국 이지혁의 변화를 더 이상 외면하지 못하고 그를 불러내 솔직하게 말합니다. 나 아직도 내가 신경 쓰여. 라는 고백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후회와 망설임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혁은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답하지 못했는데요. 자신의 문제가 너무 커서 은우를 끌어들이는 게 옳은 일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대화는 해결책 없이 끝났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다시 깊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정순이의 병을 둘러싼 선택, 박영나의 독립선언 이후 벌어질 고성이의 반격, 그리고 봉투 속 진실을 둘러싼 이지혁과 닥진석의 갈등이 서로 얽히며 더 큰 파장을 만들어냅니다. 누구도 완전히 선하거나 악하지 않은 이 이야기 속에서 인물들은 계속해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마지막 여지 하나. 고성이가 혼자서 간직하고 있는 또 다른 서류, 그리고 그 서류에 적힌 이름이 밝혀지는 순간 지금까지 알고 있던 가족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질 예정입니다. 그 진실이 드러나는 날 이들의 관계는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때서야 비로소 각자의 화려한 날들이 무엇인지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